깊은 밤, 황해도 산중. 달빛 아래 마당을 도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지게를 맨 농부가 혼자 마당을 하염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인데 흙바닥에는 아이 발만한 낯선 발자국이 하나 더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개들은 짖지 못했습니다. 혀만 내민 채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새벽, 농부는 사라지고 마당에는 지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스르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게진 남자. 옛날 조선시대 선조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해도 장현 땅에 박성돌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술도 멀리하고 말도 적으며 오로지 땀 흘려 농사 짓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소리 없는 소라며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등은 언제나 고닫고 어깨엔 고된 삶의 흔적 대신 성실함만이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어지면서 알 수 없는 변화가 그를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밭일을 하다 말고 허공을 노려보며 혼잣말을 읊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혼자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마당을 잠식하면 성돌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들머리까지 나아가 허공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의 웃음이라기보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그의 집 우물에서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요한 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우물물이 스스로 기분 나쁘게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식피식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돌은 차마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물 위로 벼 알갱이 몇 개가 떠올라 천천히 성돌이라는 글자를 흉내내듯 줄지어 섰습니다. 그 밤 이후 성돌은 다시는 그 우물물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목이 컥컥 막히고 비릿한 흙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듯 야위어갔고 사람들 앞에서도 헛것을 보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등이 무겁다. 아, 너무 무거워. 누가 날 따라붙은 것 같아. 그 무렵부터 성돌은 밤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게를 짊어지고 마당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게에는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마치 수십 섬의 쌀가만이라도 얹은 듯 기이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마당에 발자국을 새기며 돌고 또 돌았습니다. 더욱 기겁할 일은 아침이 되어 마당에 찍힌 그의 발자국을 보면 성돌의 발자국 두 줄 외에 마치 어린아이 발자국처럼 작은 낯선 발자국이 하나 더 따라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자국은 날마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이제 낯선 이가 찾아와도 짖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저 혀를 축 늘어뜨린 채 어딘가를 보며 공포에 질려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마다 지게를 메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발목을 새끼줄로 묶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매듭은 늘 반대로 묶여 있거나 흙이 잔뜩 묻은 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성도를 장악했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마을 훈장 이시오는 차마 지켜볼 수 없어 보름날 밤 성도를 몰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삼도령 고개 참나무 아래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돌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셋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인형들은 각각 누군가의 잘린 손가락 2마디, 말라 비틀어진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알 수 없는 뼈 조각을 지게처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돌이 절을 올리자 섬뜩하게도 흙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 짐을 받들어야지. 내 짐을 맡아주신다 하셨으니. 성돌은 그 끔찍한 흙인형들에게 마지막 절을 올린 뒤 몸을 돌려 허공을 향해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지게를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바람 소리와 뒤섞여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훈장은 온몸이 마비된 듯 나무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잠시 뒤 성돌이 털썩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용기를 내어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성돌의 눈빛은 생기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성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당을 돌며 지게를 메고 걸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검붉은 멍이 흉측하게 번져갔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피리 소리에 맞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조종하는 듯이었습니다. 칼끝으로 그의 발을 찔러도 그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7월 초하루 아침 성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굳게 잠긴 문과 멀쩡한 창호는 그가 스스로 걸어나간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밤새도록 메고 돌았던 낡은 지게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게는 땅에 닿은 자국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밤새도록 온몸을 얼려붙게 만들었던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엉킨 흙덩이와 마치 흙인형이 짊어졌던 것처럼 지게 위에 잘려나간 듯한 손가락 2마디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금기를 세웠습니다. 7월 보름에는 절대로 지게를 매지 말 것. 밤에 이상한 웃음소리나 피리 소리가 들려도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것. 등을 무언가 알 수 없는 끔찍한 것으로 짓누르는 기분이 든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 것.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전염병과 흉년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도령 고개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 밝은 밤에 그 고갯길을 오르면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지게를 맨 사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가 짊어진 짐 속에는 흙도 돌도 아닌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짐이 되어버린 수많은 이름만이 가득 실려 있다고 하지요. 오늘도 괴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잊히지 않는 공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